자, 오늘은 수능 특강 수학2의 16페이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풀어보고 왔다는 것을 전제로 빠르게 해설하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fx에 대한 그래프와 식이 주어졌죠? 그럼 그래프로부터 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0에서 1 사이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x의 1에서의 좌극한이 0이라는 것이고,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가 뭐가 된다는 거겠어요? 이렇게 쓰는 건 좀 어렵겠네요. 이 얘기는 알파가 1이거나 또는 베타가 1이거나 또는 감마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. 근데 어차피 알파, 베타, 감마에 뭐 특별한 조건이 더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감마를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알파는 1이 아니고 베타도 1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. 왜? 알파, 베타, 감마는 서로 다른 상수라고 했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이제 gx에 대한 정보로 넘어가 볼까요?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. 그러면 사실 gx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미지수는 몇 개? 3개 필요하겠죠. 왜? 2차, 1차 상수항을 모르는 거니까요.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? 식이 3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뭘 이용해야겠죠?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gx에 대한 식 3개를 얻어내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분수식의 극한이잖아요. 우린 뭘 생각해야 될까요? 분자 분모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? 근데 어차피 분자는 gx가 연속이니까 전부 다 ga로 수렴한다는 게 뻔한 거니까 우리는 fx가 수렴하는지 그리고 그 값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즉 f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fx의 값이 0인 경우, 물론 극한값이 0인 경우, 이렇게 두 가지만 조심을 하면 되겠죠?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a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? fa 되겠죠? 왜?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그렇겠죠? 그리고 이때 함수값은 0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 의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? 분모는 fa로 수렴하는데 이것이 0이 아니고 분자는 ga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해되셨나요? 자, 이번에는 a가 0인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?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?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고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? 그러면 얘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얘는 그냥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게요. 지금 1로 갈 때가 아니라 0으로 갈 때니까 이게 맞겠죠? 이렇게 되고 이 식에서부터 g0의 값을 구하면 g0이 0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gx에 대한 조건 3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게 됐네요. 그러면 이제 a가 1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?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? 자, 그리고 편의상 이 식의 값을 여기다가 k라고 붙여놓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 지금 좌극한, 우극한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에서의 좌극한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? fx의 좌극한은
0으로 수렴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되죠? 이 분수식의 값이 K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?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값은 이렇게 될 텐데 이 값이 뭐니까 K 곱하기 0이니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? 그래서 우리는 G의 1의 값이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. 이제 GX에 대한 식 3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2개 알았으니까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죠? 그러면 지금 좌극한 썼으니까 아직 우극한은 안 썼잖아요. 여기에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죠? 1에서의 우극한 생각하면 얘가 2로 가니까 얘가 2로 가잖아요. 그럼 얘는 그냥 G1로 가니까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값은 2분의 G1이니까 0이 되겠네요.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걸 알게 됐죠? 새롭게 K의 값이 0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극한은 쓸 게 없게 됐고 좌극한에 대해서는 이 식의 값이 0이라는 걸 새로 알게 됐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? 근데 우리 이미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뭔가 인수를 찾아서 약분할 수 있다면 좋겠죠? 그러면 저 식을 우리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1의 좌극한이니까 어디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? 여기에 있는 fx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값만은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fx 대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gx에 대한 건 3차식이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고 나머지 1차 부분을 모르죠? 최고차의 계수는 아니까 상수항만 모르면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식의 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1로 가까이 가지만 1은 아니니까 요식이 약분이 되겠죠?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분명히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식도 당연히 연속이니까 수렴을 하게 되겠죠?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닌 데로 가고 분자도 수렴을 하니까 이 식의 값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렇게 되겠죠? 이 식의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어요?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GX에 대한 게 끝났죠? 우리 GX 뭐라는 거 알았어요?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G3이잖아요. 그러면 답이 12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러면 1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